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한교의 은행나무가 저를 기다려줄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한 3분의 2는 다 떨구고 그래도 조금은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뭐 내일 전교님이 한교 은행잎 자랑을 했는데 제가 여기 십몇 년 태안을 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얘네들을 그 예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도 오늘 바닥에 떨어진 잎이 좀 그래도 그나마 올을 가기 전에 얘네들을 밟아보기라도 한다 싶어서 좀 반가웠고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태안반도에 어떤 어로 그러니까 그 독살 문화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전에 이제 태양 문화나 이런 것들을 쭉 다루면서 그때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 마을에 이게 있구나. 그랬었던 것들을 이번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뭔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쭉 찾다가 이 독살 문화가 그래도 조금은 한 번은 우리가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 제가 이번에도 후회를 했던 게 제가 요 뒤에 이제 한겨레 이진우 기자를 제가 잠깐 그 친구가 썼던 글을 따왔던 게 있는데 이 양반이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아까 이상하게 또 이정록 선생님이 아까 몽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산리에 제가 불월 독사를 이번에 이제 하루 물 빠질 때하고 물 들어올 때 하루를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 이준우 기자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여기만 갔다 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자랑 삼아.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남의 얘기 같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요번에 딱 얘기를 하려니까 이준우 기자가 딱 그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그때 나한테 막 자랑을 했거든. 그리고 이제 만나고 왔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 와서 보여주고 자긴 자료가 이만큼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아실 거예요. 이정원 선생님. 보보담 기자였고 했던 이준우 기자가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거 하면서 그 친구가 썼던 막 기사를 찾을 때는 한 2개만 찾았어. 그래서 여기다 짤막하게 왜 김의배 선생님이 그 구렬 독살에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 이종건 씨가 6대째고 그 아버지가 5대째 그 독사를 관리를 하면서 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대한군에서 그 김희배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그 5대를 지켜오면서 그 독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이 기자애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리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요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저대로 막 책을 많이 이제 자료는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아드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왜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하고 그냥 들은 건 있지만 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루 가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나고 물 빠질 때, 물 들어올 때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6대예요. 근데 지금은 조업은 별로 안 하고 내가 봐도 없어요. 지금 독살에 들어오는 고기들이 없고 대한군에서 독살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체험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사다 넣어주고 거기서 잡는 거 체험비 얼마 이제 이렇게 해서 행사 때 하고 지금 마을에 있는 독살들은 제가 요번에 이제 쭉 불러봤더니 어른 5,000원, 아이들 3,000원 받고 그냥 거기서 뭐 조개를 잡든 굴을 잡든 입장비를 받는 정도야. 그래서 대한군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 120개 정도 독살이 흔적도 있고 복원 사업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해요. 독살 선생님 여기 이제 제가 썼어. 그 설명까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듣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돌로 이렇게 담을 싸서 물 들을 때 예, 물이 이제 해변가에 돌로 담을 싸서 그다음에 그러면 고기들이 그 물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얘가 이제 담에 감장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뜰채나 이런 것들로 이제 했는데 이 주로 내가 이제 그 이분들 몽산리에 있는 구렬 독사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준우 기자든지 다른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논문을 썼던 거며 이제 여기 그 한국민속연구소에서 나왔던 거며 이런 것도 다 봤더니 일단은 개인이 관리를 했던 했었던 곳에가 제일 이제는 중요한데 이분들 뺏기는 관리한 집이 없어요. 120개가 있었는데도 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왜 사실은 대한군은 그래요. 논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서 그 바다에서 잡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님이 김희배 씨가 했었던 이야기도 보면은 어느 때는 이제 그 고기 잡은 것들하고 젓갈을 담아서 팔고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동네 사람 다 퍼주고도 팔아가지고 송아치를 샀대. 어느 해는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근데 이제 지금 한 30-40년 전부터 거의 이제 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풍선배가 있으니까 고기들이 풍선배에서는 많이 못 잡았잖아. 지금은 이제 동력배가들이 들어오니까 아주 싹쓸이하잖아 바다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댁에도 그 아드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꽃농사 짓고 그 양반이 방풍농사를 짓는데 그게 낫지. 이거에서는 진짜 요새는 전혀 뭐 한두 마리 잡혀서 이렇게 먹는 거 이외에는 없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 따라서 해봤을 때 그때 제일 전성기 때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어느 날 이제 갔더니 물이 빠질 때 갔더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도간에 고기가 꽉 차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인터뷰했던 내용도 보면 그 고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제 가져가라. 가지고 가고 남은 걸 또 팔아가지고 송아지를 샀다. 근데 아주 재미있던 게 그 다음에 이 아드님 얘기는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이 아버지는 매일 뭐 진짜 운동 삼아 취미 삼아 그 집에서 독살이 꽤 좀 가야 돼요. 한 3-40분 걸어가 있는데 매일 일거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가서 바위가 또 무너졌으면 띄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집만이 그걸 존재를 할 수가 있었어. 지금 그 해변에 이 김의배 신의 이제 독살이 하나 이거는 200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족보 6대에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독살을 몽사하는 구렬 독살의 운영 계보가 나와 있는데
1대서부터 이제 지금 김종건 씨가 이제 6대야.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그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김희배 씨가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자기네가 이제 자기가 5대였을 때 한 대에 40년은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200년이 됐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 김종건 씨가 지금 관리할 때 보면은 건 200에서 한 300년 정도는 됐는데 옛날엔 그 김종건 씨 얘기가 자기가 독살 안에 들어가면 자기 키보다 높았대요. 그러니까 1m 70 정도, 2m 정도는 됐고 자기네 독살은 제가 보니까 한 180m 정도 이게 돼요. 그리고 이집이가 했었던 데는 산 밑에 자갈 바위가 많은 데로 이렇게 쌌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 해변에 4개가 있었대.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관리를 안 해서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근래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아까 같이 체험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독살을 하나 이 집과의 옆을 붙였는지 사진에 이제 보내드리면 알 거예요. 이 집 독살이 있고 여기로 이제 독살을 하나 더 쌌어요. 그래서 아까 입장료 받고 마을 어촌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독살이 하나 또 생겼는데 그래도 아까 말처럼 고기가 많이 안 잡혀. 없어 거의.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마을마다 지금 다 이제 독살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김종건 씨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했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는 막 빨리 오라고 경운기를 갖고 오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경운기를 가져갔다는 건 근래죠. 한 30년 전인데 갔더니 그 도간에 여기서는 가오리가 한 마리가 꽉 들어있는데 경운기에다도 다 못 실었대. 한 마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잘라서 토막이로 내서 찌르고 왔는데 막 그래서 그 피가 그 독살 안에 꽉 찼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애가 왔었다. 그게 자기 눈에는 마지막이었대. 근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그러는 거야.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가오리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어머님 아들.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태안에 와서 그 해변길에서 이제 취재를 할 때 만대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근데 김씨네인데 자기가 독살을 갔는데 그분 얘기로는 이제 거북이가 들어왔다 그래. 거북이가 들어왔는데 이제 눈빛을 보니까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눈빛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지고 와서 이제 그거 하나면 자기가 몇 년은 먹고 살 것 같아서 이제 욕심에 지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해변에서 다시 걔를 풀어줬어. 그러면서 잘 가라. 그랬더니 걔가 갔대. 이건 실화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댁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바다에서. 배가 나가기만 하면 만선인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인천 가서 무슨 못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아드님이랑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태안에서 한 2-3번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아드님이 그래서 자기네가 그때 그 고기를 그렇게 해서 먹고 잔치를 하고 그건 썩어도 되니까 뭐 오랜 동안 그렇게 먹었다. 근데 난 좀 안타까웠더니 그걸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걸 먹었구나. 근데 그 아드님이 눈이 사시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이 집이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 그래서 그 아드님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그 독사를 관리를 했대요. 근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1m 정도밖에 안 되고 저 끝에로는 아주 낮아요. 근데 여기 새로 지은 게 훨씬 잘생겼고 훨씬 높아. 물도 많이 들어와. 근데 거기도 이제 고기는 안 들어오죠. 근데 이분들이 했었던 그 독살 안에는 이제 특색이 조금 있어요. 인터넷상에 이분들이 했었던 방법은 나왔는데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만들었대. 돌게 만들어서 수문에서 이제 자기네가 뜰채로 딱 뜨는데 수문 위에 이제 이만한 바위돌이 하나를 딱 이제 올려놔져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뜰채로 떴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았다 그러고 또 하나 다른 데하고 특색이 달랐던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씩 썼는데 고사를 다 지냈어요. 근데 이 댁에는 나는 좀 특별한 게 8월 열나온 날하고 1월
그러니까 영동할머니 오는 전날 1월 금운날이죠. 정월 금운날 저 고살 2번을 지냈대. 그래서 왜 2번을 지냈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은 몰라. 나한테 우리는 내가 고살 지냈냐 그랬더니 고살 2번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뚝방에서 지냈는데 이 집에는 나보고 위치를 가르쳐 주라고요. 이 집에 저기 독살이 이렇게 산을 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 쪽에 넓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대.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질상을 차려놓고 지냈대. 근데 나보고 그런 거야. 자기네는 국하고 이제 저기다 여기 섰거든요. 국하고 밥은 안 하고 재수 쓰고 거기다가 지내고 나서 물이 들어오면 독살에다가 그걸 그대로 다 부어줬대. 그러면 이제 그 고기들이 왜 그러냐면 왜 거기다 안 줬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해야지 했더니 아니라고 그 고기밥을 다 줬다는 거야. 그럼 그걸 그 독살 안에 다 넣어주면 고기들이 와서 그걸 많이 먹고 이제 고살 지낼 때 그러지. 고기 부른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제 이런 식으로인데 제가 곳곳에 이제 그 고사 지내는 데를 쭉 이렇게 정리를 몇 개 해봤는데 그래도 이 집만이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고 이 어르신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그분이 쌌던 거하고 여기 이제 지금 포크레인을 쌌던 거하고 이제 제가 그 얘기도 썼는데 새로 만든 게 잘생기긴 했는데 요거는 1년 만이면 거의 무너져. 근데 옛날에 여기서 이 집에는 쌌던 거는 잘 안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돌을 겪으면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서 고였으니까 여기는 잘 안 무너지고 이 아버지가 그냥 매일 운동 삼아 고기 거들어 가서 이제 또 조금씩 땜빵을 하고 이래서 지금도 200년 된 그 독살이 그대로 태양군에서는 그 형태만 남아 있는 거죠. 다른 데들은 거의 다 복원했다든가 이렇게 자리 형태만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꼭 이걸로 무슨 돈을 벌고 생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업이라는 건 단지 아까 이제 그 작은 생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젓갈로 해서 팔았던 거.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게 다 지금 옛날에는 다 개인 소유였어. 그 다음에 땅은 뭐 정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독사를 매매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물건이로 파고 사고는 안 했는데 꼭 그 논의로 바꾸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물건이로 이렇게 바꿔서 이사가면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랬지 이게 내 물건이다라고 뭐 집 팔듯이 팔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양반은 지금 약간 애매한 게 다른 거는 다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독살되는데 이 집만 개인 그거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권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요 농사가 조금 힘들면 자기가 이제 또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걸 꼭 하고 싶어 해서 자기가 군에나 어촌계에 나 안 하겠다고 내놓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김종곤 신의 독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왜 그분을 찾아갔냐면 그 상황을 보고 독살해서 고기를 잡아봤던 분은 태양군에서 이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내가 안타까웠던 게 그때 이준우 기자가 막 그렇게 자랑할 때 나도 그 아버님을 좀 만나보고 그때 얘기를 더 들었으면 지금 내가 참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하면서 보니까 120개의 그 독살을 다는 아니어도 제가 독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쪽대가 됐든 그 도구가 됐든 요 지역에서도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그 다음에 그 잡는 방법도 달랐고 고기는 또 달랐겠지만요. 이 동네 이런 게 들어오고 저런 게 들어왔지만 그러니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마 인터뷰를 가면 거의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제 중앙대학교랑 이제 뭐 민속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거는 더 좀 제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 찾고 보는데도 이제 광범위했지만 현장에서 저는 이제 내가 보고 느꼈던 거를 또 전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김정곤 씨도 만나보고 그 구렬 독살도 한번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많이 봤던 건 만대나 하간포 그다음에 의항 이제 거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독살들은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지금은 거의 비슷해. 근데 이 집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랬었고 아까 그 아버지가 그 뜰채로 뜯은 그 돌이 한번 이쪽에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좀 무너뜨렸대요. 그래도 이제 그 바위는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사실은 이게 한 달 가까이 계속 이걸 파고 들었는데도 너무 넓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정리를 좀 해봐서 다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뭔가 사진하고 내가 현장에 이야기하고 내가 수집했던 자료들하고 좀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방송에 아버지가 여러 번 나갔으니까 근데요 옛날에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아직 그 디지털화가 안 됐는지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EBS랑 뭐 KBS 다 나와. 근데 주로 EBS 거가 좋겠다 싶어서 내가 찾다가 우리 딸 보고도 찾으랬더니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대신 이제 이진우 기사가 썼던 기사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두세 개의 수집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공부를 조금 더 정리해서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제가 더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만큼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했고 일단은 저대로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 제가 요 프린트를 해서 그냥 선생님들 다 독살이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독살이 뭘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썼던 도구나 뭐 요 이제 신앙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거 프린트만 했습니다. 저는 요만큼 하고 우리 오늘 가덕현 선생님 자료 수집 많이 하셨으니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좀 더 내가 태안에 이제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셨고 떠나서 내가 인천에서 20년을 살고 공주에서 10년을 살고 홍성에서 3년 살고 여기 와 30년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태안에 대한 문화를 나름대로 이제 청소년들하고 사실은 제가 선생 정년을 하고 나서 정년까지 제가 한 일이 보니까 아이들하고 문화활동한 게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 교실에서 정년하면 학교 밖 교실로 간다 해서 올해 여름에 정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잘 사회와 학교 안과 밖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런 과정이 이제 교두부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것뿐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갖고 여러 가지 오늘 시를 들으면서도 추상화되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과 이런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무엇을 볼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상정화되기도 하고 추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오늘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최 선생님이랑 같이 이게 어쩌다 강의를 맡게 됐는데 오늘은 이게 좀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다른 걸 쫓기면서 그래서 조금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한번 그래도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주변에 또 우리 태안부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 안 계신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랑 향교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로 내가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됐고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그림만 있었는데 좀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안의 정신이 할 때는 너무 놀라웠고 또 유학을 말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내가 우리 이종록 선생님이 또 한문학 한학 전공이시고 또 우리 정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시간들이 거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부분 했지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원래 소원이 역사학이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걸 잡아왔어요. 이게 하나는 내가 태안에 있으면서 저번에 그냥 연필로 끼적끼적 하다가 내가 한번 그냥 했던 거를 한번 그냥 워드로 쳐봤어요. 태안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한다면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 태안의 정신문화, 태안의 민속문화인데 다른 것보다 어떤 우리 태안의 한 그 분이 향토문화연구소장 하던 분이 뭘 했냐면 유학에서 기후학파에서 어떻게 충청도에서 태안만 쏙 빠져나갔는가. 태안이 기후학파 양반 유교문화에서 태안만 이제 빠져나간 거야. 외토래가 됐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연결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 저 이정록 시인도 홍성이지만 우리 함께 오는 임병조 박사도 홍성이고 또 거기 민속학 엊그저께 마지막 올해 강의하는데 이관호 박사라고 한국 민속박물관에 민속연구과장을 하시던 분이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마침 마지막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닭달같이 그렇지 않아도 그날은 토요일이 겼어요. 올해는 토요일을 거의 써가지고 참여를 못했는데 이렇게 가서 마침 또 인사도 나누고 또 또래가 바로 그 또래들이더라고요. 우리 그 전우의 또래시고 전에도 인사했는데 그래서 마침 자료도 좀 한번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 민속계에서도 태안이 연구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구된 거 언어적인 거는 안면도도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서울대학교가 그런데 8본까지는 들어왔었다는 거야. 근데 태안에 대해서 민속 부분들이 없다. 내가 이번에 거북놀이 문화가 있어서 지금 증언자를 좀 찾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단편 60분짜리 공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북놀이 문화를 이번에 이제 그게 또 지신밟기인데 그 문화를 해서 당진가 갔어요. 당진에서는 그게 한국 민속경연대회에서 대상이라고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포질렀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 벽가리대 거북놀이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서 당사자도 진행했던 분하고 만나서 자료집도 갖고 그랬는데 내용이 별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산문화원에도 접근을 해봤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자기네가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하기 위해서 고구려 문화까지 접근을 시켰는데 이관호 박사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북놀이 문화가 충청도에 많이 있는데 그 문화가 그렇게 접근될 건 아니다라고 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또 태안의 이제 그런 문화들의 부분에서 전반적 부분들이 앞으로 한번 내가 그래서 문화원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관호 박사뿐만 아니라 민속학들이 태안에 좀 들어와야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경환 적어서 그래서 일단은 내용들이 나 공부를 위해서도 큰 차원에서 내포 문화권 속에서 홍성을 중심으로 한 곳 속에 태안 문화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은 내가 그냥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태안 문화의 특징이 해양성 지향 문화하고 농업 정착 지향 문화 두 가지 속에서 해양 문화권이면 여기 천수만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 광천을 중심으로 하는 옹암포하고 황도하고 수령동 당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쪽 문화권이 보령하고 연결이 돼서 이 문화권이 천수만 안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가 가장 또 거대하고 당제 문화가 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하고 이건 해양성 문화이고 농경 문화권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해양성 문화로 말하면 이제 황도 분기풍어제 같은 게 있고 농경 문화로서는 벽가리대 문화인데 벽가리대 문화가 이번에 서산에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문화원들하고 벽가리대 문화를 총론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자료를 하나 잠깐 구해봤는데 벽가리대 문화는 전반적 우리나라의 문화였는데 농경 문화 속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내포 문화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홍성 일부하고 서산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고 태안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런 그 농업 정착, 농경 문화권의 지역 문화가 뭐냐라는 거하고 현대에서 21세기 지역 문화와 융복합 패러다임이라고 진행되는 것 속에서 태안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제 뭐 미해총이라는 것도 있고 가지면서 숨은 문화 찾기라는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태안의 종교문화에서 불교문화권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과 그 다음에 동화권의 문화가 가장 거대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안이 그 중심에서 동학문명명과 전시관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문양 목사님이 해외 독립운동파로 건국 독립훈장을 받았고 이종일 선생님은 국내파로 천도교를 통해서 나이가 많아요. 문양 목사님보다. 근데 그리고 천도교로 해서 3.1운동으로 연결돼서 주로 많이 조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종일 선생님이 천도교와 3.1운동 국내와 북의 독립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원 선생님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보령권하고 연결이 된다고 지난번 정락 선생님 말했는데 보령 홍성권하고 연결이 돼서 홍성권이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하고 또 이제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와 전시관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문화권 속에 있다면 태안의 민속문화는 해양지향성과 농업지향성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태안의 시민운동은 가장 부분에서 앞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최광석 선생이 지난번에 우리가 민족예술제 다뤘는데 민주화운동과 문화예술운동 그 계파가 있고 문성면이라고 하는 한번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노동운동의 꼭지에 해당해서 중금속 원진 내이온의 상징적 부분에 그 앞에 발생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태안 군민 모임이라고 하는 느슨한 형태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다 흩어져서 일단 뭐 개량적으로 가기도 하고 관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게 태안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왕성하기보다 최정상에서 무너졌어요. 신문사까지 설립했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바람에 아주 정락 선생님이 그냥 열이 받아갖고 그걸 소설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태안 해안사고 지키기가 있어요. 원래 태안 사람들은 해안사고가 사고가 뭔지 우리나라는 언어도 없었어요. 사고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때 KBS 기자 정현주 그 이사장의 비서였던 기자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다가 태안에 이러한 사고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사고 지키기를 하다가 이제 비로소 사고 싸움들이 이제 곳곳 일어났고, 지금에 남아 있는 신도리 사고는 그나마 마지막 반쪽아리로 남았는데, 그게 이제 한국화약이 소속이었고 군사시설이었어요. 군사접근 지역이라 그나마 남은 거야. 그나마 남아서 반쪽으로 그나마 지켜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안면도 지금 꽃지는 원래가 전부 다 거대한 사고였는데 그게 꽃박람회를 하면서 뒤에다 헐어버리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뒤에 민물이 안 되고 복구해진다고 다 안 해버렸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자체가 이미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물려내는 싸움들이 많았고요. 이러면서 사고들의 개념들이 섰고 어떻게 사고를 보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방법론도 나오면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족회 활동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갇힌 사람들이랑 공연으로 그걸 이제 풀어냈는데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의 문학활동에서 이제 지화 선생님이나 정락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일단은 태안에서 이름을 내시고 선두적인 선배이자 우리의 그런 리더를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어떻게 삐짝거리느라고 민예총이라고 이제 낄적거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태안의 이제 어떤 지향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던 것 중에 하고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으로 크게 아마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 것 마찬가지로 태안의 그런 지역의 민속 문화도 내포 지역 문화권을 넘어서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은 태안이 두 번의 폐군을 거친단 말이에요. 고려시대도 그냥 등장하고 세종 때, 그러니까 단절되는 과정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돼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오면서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의 민속과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래서 대부분 서산에까지는 다 남아있어요. 많이 인물들이 있고 적어도 호족들이 있어서 왕비까지 배출하는 이런 왕비를 배출하는 호족들은 이게 만만한 호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앙정권과 대립할 수 있는 호족들이 있는데 반해서 태안은 어떻게 보면 찌끄레기 같이 막 그냥 떨려나갔다가 떨려오고, 특히 조선 중후기까지는 이제 세종 때 폐군되면서 다 이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소개가 되고 나서 그래도 이 해양의 섬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가 계속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살면 다 끄집어내는 거죠, 바깥으로. 외부 침입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 정착적 어떤 그런 민속 문화의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임병조 박사 왔을 때 촌락구조에 대해서도 나갔다가 와서 내가 막대기를 꽂으면 내 땅이다. 형제들이 또 안 들어오는 집도 있고 이러면서 그 촌락구조 형태도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공부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태안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번에 그래서 쫓아갔고, 이건호 교수하고 같이 얘기해서 자료 좀 부탁했더니 연구된 게 별로 없는데 자기가 대표적으로 한 걸 해서 좀 같이 해주겠고 앞으로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홍성적 중심인데
일단은 뭐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 그래서 주로 내포라는 부분들이 내포, 안내자의 포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 그리고 포, 개를 의미한다. 안개 이렇게 나오는데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흐며진 부분들, 그러니까 주로 천수만을 의미할 확률이 높아요. 천수만으로 이끌어가고 저쪽에 삽교호하고 가로림만 하고 그 너머에 예산당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권. 그래서 주로 중심권에 지금 예덕 상무사가 있잖아요. 예산덕산 상무사의 부분에 상업권하고 홍주가 이제 중심권에 이쪽 내포 지역의 문화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내포의 홍주권하고 그 다음에 공주권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주로 공주권은 기후학파를 중심으로 유학파들이 중심이 돼 있고 내포권은 주로 농경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란 말이에요. 광천을 중심으로 한 것과 강경본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강경은 우리나라 2대의 포구란 말이에요. 원산포와 강경포구. 그 다음에 시장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같은 데는 광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4대 시장 중에 하나, 대구시장 뭐 이런 시장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주로 판소리 계통들이 중심이 우리 이종목 시인도 있지만 결성에 정착한 그런 판소리의 원조가 거기 있음으로써부터 이쪽에 우리 그 판소리 중심권을 형성하면서 내용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의 중심이 되는 과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포의 개념, 지역 범주 그랬는데요. 쭉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조금 내가 거기다 언급을 한 건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뭐 템리지라는 이렇게 보인다는데 아산, 당진, 면천, 덕산 이거 좀 틀렸구나.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